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8월입니다. 여름철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이 있는 8월이면 유난히 돋보이는 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꽃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궁화꽃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마음이 좀 짠합니다. 꽃인데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려 있는 꽃이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무궁화꽃의 역사를 말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말하는 것 같아서 늘 가슴이 아련해집니다. 무궁화를 혹시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면 취직이 어렵다고 하고요.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공무원 교육원에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생이 100명이 넘었고요. 나름대로 엘리트 공무원들이었는데 무궁화를 영어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궁화라는 말을 영어로 직역해서 엔들리스 플라워 아니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서 한참 웃었지요. 다른 꽃 이름은 영어로 많이 알지요. 장미는 로즈, 해바라기는 선플라워. 아마 그 공무원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중에 무궁화를 영어로 무엇이라 하는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무궁화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Rose of Sharon, 즉 샤론의 장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샤론이라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명 아니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궁화가 Rose of Sharon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샤론은 평화를 의미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들판이고 이 샤론의 장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샤론의 장미가 왜 우리 무궁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쪽 지역에도 우리 무궁화와 흡사한 꽃이 있고 그 꽃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궁화의 학명은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고 하는데 끝의 시리아쿠스는 시리아, 중동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원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무궁화의 원산지는 중국과 인도 쪽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아마도 처음 학명을 지은 린네가 무궁화를 시리아가 원산지로 잘못 알고 지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궁화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부탄에 가면 무궁화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곳에 곳곳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무궁화나무를 보았습니다. 하와이 여행들 많이 가십니다만 하와이에 가면 무궁화가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어서 깜짝 놀라곤 하죠. 그 꽃이 하와이 주화라고 하니까요. 무궁화의 일종입니다. 그곳에서도 무궁화꽃은 매우 아름다운 꽃으로 여기고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러나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꽃을 진딧물이 많고 천덕꾸러기 꽃처럼 대접받고는 했습니다. 무궁화는 벌레가 많이 느끼는 꽃이다. 피부에 닿으면 피부병이 생긴다. 꽃 색깔이 핏빛이다.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기주 없는 꽃이다. 이런 이미지마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이지요. 일제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꽃에 불과한 식물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고통받고 핍박받은 사례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무궁화 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불태운 적도 있고요. 구석진 밭에 울타리 삼아 심기도 했습니다. 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박해를 받았을까요? 일제가 식민 지배의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박해한 것은 그만큼 무궁화가 우리 민족과 일제 시대는 민족의 꽃이라는 인식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궁화꽃을 우리나라 국화라고 하지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저 나라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국화는 그 나라 왕실이거나 지배 귀족들의 문장에 꽃이 자연스럽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왕실이나 귀족의 문장도 아니고 누가 정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대중적인 꽃이 국화로 지정된 사례라서 외국인들마저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깃들인 것은 역사가 대단히 오래되었습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언급된 가장 오래된 것은 신라 때 최치원이 당나라에 보내는 문서에서 우리나라를 근화향이라 라고 지칭했다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화는 무궁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기록으로 본다면 우리가 스스로 무궁화를 나라의 대표적으로 꽃으로 생각한 역사가 최소 1200년은 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무궁화를 근화라고 하는데요. 고려시대 고려도경이라는 책에서는 우리나라를 근역삼천리라 라고 칭한 기록이 보입니다. 이 말에서 무궁화 삼천리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만큼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 가장 가까이 있던 꽃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박해도 받은 것이고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궁화를 귀하고 좋은 꽃으로 보았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의 장원급제하면 임금이 어사화라고 해서 머리에 꽂아준 그 종이꽃, 그것이 무궁화꽃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무궁화를 군자의 기상을 가진 꽃이라고 하고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꽃이 지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지조가 있는 꽃으로 예찬을 했지요. 사실 무궁화는 매일 아침에 피어서 7월부터 늦게는 10월까지 하루에 수백 개씩 한 해에 2~3천 개의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마치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고 또 그 이튿날 또 피고 또 지고 이렇게 새로운 꽃을 피우면서 지속되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애환과 닮지 않았겠습니까? 무궁화의 꽃말이 영원함, 아름다움, 순수함 그런 뜻입니다마는 색도 은은하고 꽃이 오래가서 우리 민족이 무궁하게 발전하라는 뜻을 담아 무궁화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무궁화는 영광을 뜻하는 그런 꽃이 되었습니다. 국가 원수에게만 수여하는 훈장이 있습니다. 무궁화 대훈장이죠. 대통령 휘장, 청와대 문양, 국회의원 배지, 법원의 문장, 경찰관, 국군의 장교 계급장 등의 무궁화 꽃 모양을 쓰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고귀하고 높은 품격을 표시하는 문양인 것입니다. 무궁화의 종류는 꽃의 색깔로 구분합니다. 순백색의 배달개, 중앙에 무늬가 있는 단심개, 가장자리에 무늬가 있는 아사달개 이렇게 세 종류로 보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 우란에 무궁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이 무궁화가 이 아름답게 그리고 방방곡곡 또 세계 속에서 더욱 활짝 피는 8월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최민호의 명언 명상이었습니다.